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박지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아니냐고 그래서 박주원이라고 떨어 있다. 박주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2008년에 주성영 의원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주성영 의원이 DJ 비자금 CD 뭐 이런 거를 이제 폭로 비슷한 걸 해요. 근데 그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안산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천을 주고받고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DJ 비자금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상황이 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선 당시에 2008년 또는 6년에서 8년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흠결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논두렁시계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100억 비자금으로 흠결을 내고자 정치공작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논두렁시계나 100억 비자금 문제가 국민들 속에 먹혀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예. 안철수 씨 이분은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태규라든지 하는 MB계 사람들을 한 당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당 그러면 호남계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일종의 MB계들이 꽤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그분들의 어떤 민낯이 한번 제대로 드러나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됐던 거죠. 안철수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5.18에 당헌에 5.18을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햇볕 정책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명쾌하지도 않고 그래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이 정체성이 뭐냐 이걸 질문을 받았던 당이죠. 지난 이제 문재인 당대표 쫓아내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총선까지 오는 과정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국민의당은 받았던 거죠. 너희 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 가고 문제되어 나오는 과정이 이번 박주원의 비자금 의혹, 비자금 정치공작 사건이다 싶어요. 이 박주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물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으로 앉을 수 있는 거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쓰고 네. 그런 사람들이 호남 분들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오늘 마침 9일부터 11일까지 안철수 호남행 열차를 타겠다 그러는데 네. 박주원 데리고 오면 호남에서 돌멩이 맞아 한번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이 이런 것입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상황은. 호남행 열차 타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박주원 여기를 정치 공작한 사람을 최고위원을 데려와서 호남 목포 앞 광장에 세워야 됩니다. 네, 정말 안철수. 네. 그래놓고 DJ 파리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황당하고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의 최고위원쯤 되려면 스스로 고백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그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딜한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국회 때 주성용이죠. 주성영. 예, 주성영 의원이 사고 칠 때마다 주승용 의원이 욕을 먹었죠. 여수에 주승용 의원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오해를 받아서요. 이 주성영 의원이 사실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정치검찰 정말 센 사람이었죠 이분이. 네, 상당한 모략 음모가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당시에 음모를 꾸민 거죠. 정치 공작을. 이분 정치권에 사라졌는데 지금 뭐 하실까요? 소식 좀 아십니까? 그때 이제 재판도 받고 요즘에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주호영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지금 현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예. 주승용도 있고. 예. 이분들이 또 주씨들이 또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분들은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번 이렇게 어떤 세력이 출렁해가지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여러 잡탕들이 섞이기 사실 마련인데 당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또 밝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진정성이란 정말 15로치도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분노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온 정치 지도자는 없다 이런 이제 우리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선출직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안철수보다 실망하고 고건 씨보다 실망하고 과거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백마 타고 오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당에서 평소에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판을 이끌어가면 조금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사실은 이 박주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은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가 아니라 다시 이 박주원 최고위원 진실을 고백해야죠. 당시 어떻게 된 건지 낱낱이 고백하고 사과할 곳에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정치 공작이었기 때문에 떠나줘야 지구를 떠나거라. 빠져주라. 예, 빠져야죠. 이 정도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게 DJ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제보를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때가 바로 국세청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DJ와 노무현 대통령 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국민들은 소고기 반대 촛불이 타올랐고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를 흠결내고 우리들의 성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치 공작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정치 공작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담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둔 국민의당은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건 거의 정당 해체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호남에 안철수 대표 9일날 호남 가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하나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내용 상태이잖아요. 사실상의 분단 상태의 느낌인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이미 이제 DJ 정신을 정말 이어야 되겠다라는 최경환 의원이나 몇 의원들은 분노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요. 이건 그동안의 내용, 즉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는 전혀 또 다른 그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조금은 양심적이고 DJ 정신 유지를 받들겠다라고 실제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예. 갈랐어요. 지금 그 국민의당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저쪽 최경환하고 다른 최경환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대검 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했고 2005년에 퇴직했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을 지낸 적도 있고 그러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해가지고 이번 올해 8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계로 출마해가지고 안철수 후광으로 최고위원까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호남에서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겠네요. 지금도 입지할 게 없잖아요. 뭐 지금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관심 두는 그 국민들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호남민들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 어떤 말을 하는지, 광주를 호남으로 오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실상 무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씨 생각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또 다시 호남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남인들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정치적 수준을 저는 소위 간을 봐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바른당과 통합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의 존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개혁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로 고민해야지 자꾸 대선 후보 3년 후 4년 후 대선 후보 할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호남인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눈길 자체를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전국 정당 지지율하고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뭐 한 5% 안짝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완전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안철수당, 국민의당은 지금 전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 하지만은 내년 적어도 지방선거까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이렇게 바른당과 무언치간 통합,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박 최고위원의 어떤 사건, 비자금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행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죠. 의원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명박.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사실은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고발도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호영 BBK 특검이에요. 그때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냥 사건 덮어버렸다는 거고 서류 가져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줬다 이런 거거든요. 당선된 당선자 신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줄을 완전히 특검에 섰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때 우리 주진우 기자가 우리 방송 나와서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댓글이네 블랙리스트네 하는 거는 수사 자체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관계자들이 있고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고 한데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사건인 게 그게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금 고소한 게 있거든요.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성명불상 실소유주래. 거기가 이명박입니까? 네. 아니 아직도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답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구만요. 주가 조작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자금 이런 문제가 사실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 등 이런 혐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을 직접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혐의가 있다면 검찰은 이 사건부터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은 엄청 많이 하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씨에 대한 조사를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받아들이면 되죠. 일단은 정호영 당시 BBK 특검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당시에 실소유주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보는지 이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조사를 하지 않는 정호영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MB다. 이걸 MB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이상은과 이명박을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네. 면죄부를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문제는 다음 문제고. 그러나 MB가 이제 거세게 저항할 거라고 보여져요. 뭐 지난번 외국 나가면서도 꼭 안 돌아올 것처럼 하던데 돌아왔나요 지금? 한국에 있나요? 네. 아 들어왔어요? 그때 갈 때는 꼭 안 돌아올 것처럼 세게 말하고 가던데.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네. 배당을 했다는 뜻은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 뭐 여러 사람들 김관진의 누구네 조사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건 이명박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예상은요. 그러니까 김관진 석방 이전에 원래에서 예상은 뭐 12월 한 뭐 19일 뭐 이런 정도 12월 하순 정도에는 이명박 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었는데 뭐 김관진 석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건 좀 딜레이가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이 문제가 검찰의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연말까지 적폐청산 조사를 마무리하면 어쩌냐 주요 사건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와서 보도가 되어서 우리 적폐청산을 완전히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칵 한번 뒤집혔던 적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또 청와대 등등에 이 적폐청산은 시한을 정해놓고 끝낼 수 없는 거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검찰은 끈해와 동등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했던 이 MB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특검 정호영 특검의 부실 수사 문제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MB의 책임이었고 이렇게 사법부 내지는 입법부에서도 이제 같이 추천을 하니까요. 이렇게 문란케 하는 이런 사건을 그냥 어떤 정치적 이유만으로 덮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우리는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방송으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쫙 깨고 있는데 예. 법은 참 멀고도 멀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가 일각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흔히 말해 토끼머리식으로 막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증거 보강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포토라인에 세울 수밖에 없을 테니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못할 거다 이런. 결국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4대 강도 애초에 생각이 있었고 자원외교 비리도 있었고 그러지만 결국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또 다스와 관련된 이 불법적인 상황을
수사함으로 인해서 이명박은 포트라인에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포트라인 세우는 것이 정치 보복 아니냐 그런데 이건 적법한 옳지 못한 행위를 조사하는 행위로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도 여론조사하고 수도 없이 나오지만 범죄 수사해야 된다가 70%가 훨씬 넘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검찰이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수사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질문을 받았던 당이죠. 지난 이제 문재인 당대표 쫓아내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총선까지 오는 과정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국민의당은 받았던 거죠. 너희 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 가고 문제되어 나오는 과정이 이번 박주원의 비자금 의혹, 비자금 정치 공작 사건이다 싶어요. 이 박주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물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으로 앉을 수 있는 거냐.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쓰고 네. 그런 사람들이 호남분들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오늘 마침 9일부터 11일까지 안철수 호남행 열차를 타겠다 그러는데 예. 박주원 데리고 오면 호남에서 돌멩이 맞아 한번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이 이런 곳입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상황은. 호남행 열차 타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박주원 여기를 정치 공작한 사람을 최고위원을 데려와서 호남 목포 앞 광장에 세워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분들은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번 이렇게 어떤 세력이 출렁해가지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여러 잡탕들이 섞이기 사실 마련인데 당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또 밝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진정성이란 정말 시보로치도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분노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온 정치 지도자는 없다 이런 이제 우리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선출직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안철수보다 실망하고 고건 씨보다 실망하고 과거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백마 타고 오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당에서 평소에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판을 이끌어가면 조금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사실은 이 박주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민의당에 지금 박지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아니냐고 그래서 박주원이라고 떨어 있다. 박주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2008년에 주성영 의원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주성영 의원이 DJ 비자금 CD 뭐 이런 거를 이제 폭로 비슷한 걸 해요. 근데 그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안산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천을 주고받고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DJ 비자금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상황이 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선 당시에 2008년 또는 6년에서 8년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흠결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논두렁시계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100억 비자금으로 흠결을 내고자 정치공작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정말 안철수. 네. 그래놓고 DJ8이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황당하고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의 최고위원쯤 되려면 스스로 고백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그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딜한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국회 때 주성용이죠. 주성영. 예, 주성영 의원이 사고 칠 때마다 주승용 의원이 욕을 먹었죠. 여수에 주승용 의원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오해를 받아서요. 이 주성영 의원이 사실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정치검찰 정말 센 사람이었죠 이분이. 네, 상당한 모략 음모가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당시에 음모를 꾸민 거죠. 정치공작을. 이분 정치권에 사라졌는데 지금 뭐 하실까요? 소식 좀 아십니까? 그때 이제 재판도 받고 요즘에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주호영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지금 현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예. 주승용도 있고. 예. 이분들이 또 주씨들이 또 이렇게 자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논두렁시계나 100억 비자금 문제가 국민들 속에 먹혀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예. 안철수 씨 이분은 그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태규라든지 하는 MB계 사람들을 한 당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당 그러면 호남계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일종의 MB계들이 꽤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그분들의 어떤 민낯이 한번 제대로 드러나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됐던 거죠. 안철수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5.18에 당헌에 5.18을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햇볕 정책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명쾌하지도 않고 그래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이 정체성이